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초화학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현설비에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재현계산및 시뮬레이션 책에서는 23에서 27페이지고요. 자연과학개론은 8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목차를 보니 자연과학개론 범위가 좀 넓죠? 그러니 자연과학개론으로 하겠습니다. 재현 계산 및 시뮬레이션에 나온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외했습니다. 몰라도 재현 공부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전자책 소방인을 위한 자연과학 개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구성 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며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얘들은 원자 중심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나눠집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보면은 중성자가 있고요. N이 중성자고,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 플러스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양성자를 발견한 는 골드슈타인이 발견했고 중성자는 최대위, 전자는 톰슨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상대질을 보면 전자는 굉장히 깊죠. 그래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고요. 양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 궤도는 전자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음의 전하 분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원자는 중성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하는 제로고요. 소방 분야의 연관성을 보면요. 전기의 흐름의 본질은 전자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전 감전의 원리가 직결되어 있고요. 정전기는 전자가 이동하거나 축적되어 정전기 방전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온화 감지기 원리가 전자가 떨어지거나 붙는 반응을 이용해서 이온화 감지기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핵 반응은 극한 조건에서 일어나는데요. 원자력 화재나 방사능 사고 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소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인데요. 원소란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말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00여 종이 좀 넘습니다. 각각 고유한 원자 번호를 갖죠. 그리고 이런 원자들을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이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라는데 화학적 성질의 주기성에 따라서 행과 열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은요, 원자 껍질의 순위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족은 화학적 성질을 가진 원소들을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로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 모두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데 금속 원소는 전기, 열, 전도성이 좋고 광택과 연성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입니다. 얘가 철, 알루미늄, 나트륨. 비금속 원소는 전기, 전도성이 낮고 기체나 액체 이런 걸로 돼 있고 부서지기 쉬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 비금속 원소 1은 산소, 염소, 산소 같은 게 있습니다. 비금속입니다. 우리 주기율표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소 주기율표 못 외워도 조금씩은 외웠어요, 우리. 예. 이렇게 수소하고 헬륨을 양쪽에다 놓고요. 가로, 세로로 외웠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가로로는요, 리베 붕탄 질산 분래, 이렇게, 리베 붕탄 질산 분래, 이렇게 하고요. 세로로는요, 일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나 칼루세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베마 칼서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금속 쪽은 이쪽은 거의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공알 가린탈, 산규 외주납, 기린비 안비, 산왕 세테포, 불염 불요화. 저희 고등학교 때 배우고 뭐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플로리나 있지만 그때는 그냥 불소라고 많이 읽었어요. 예. 그다음에 페네 아르는 프리세라. 예,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재수할 때 화학을 대입학력고사 보려고 배웠는데요. 그때 학원에서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그때 재미가 있어서 한의학과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니까 삼수하기 싫어서 간 학과가 화학공학과입니다. 원소와 주기율표 중에서 소방 분야 주기율표 연관성을 보면요. 위험물의 특성과 반응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반응성 급속을 보면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공기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물로 소화가 불가합니다. 예, 물을 쏘면 오히려 더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화제, 산소 공급자, 수소, 산소, 불소, 염소, 이렇게 산화반응 촉진하는 거죠. 중금속은 PB 뭐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 때 유의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이금속은요, 이런 것들이 전이금속이라 합니다. 예. 네. 우리 대표적으로 원소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계연에 쓰고 소방에 쓰는 대표적인 원소만 몇 가지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죠. 원자량 1. 수소는 물의 원소라는 뜻에서 수소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 물 숫자죠. 그 수소의 숫자가. 그래서 물의 구성이 H2O죠. 예. 네. 수소 기체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기 중에서 4에서 14% 농도를 잃었을 때, 예, 스파크 같은 게 있으면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죠. 4에서 74%는 높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원자량 10이고요. 가연물의 주성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탄소는 주성분이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로 됩니다. CO2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탄소 배출량의 탄소가 실제 이산화탄소예요. 탄소를 배출한다는 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소가 질소입니다. 질소가 원자량 14고요. 질소의 특징은 불연성입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을 합니다. 예. 흡열 반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질소는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예. 공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소로 질소는 공기 중에서 약 78%의 조성비를 가집니다. 불에 타지 않고요. 따라서 소화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에 안 타기 때문에요. 질소화할 때 질소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소요. 산소 원자량 16이고요. 우리 숨 쉬는데 꼭 필요하죠. 예, 산소는 공기 중에 약 21% 존재하고 스스로 타지는 않습니다. 산소가 타지는 않고요. 타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조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하는 걸 도와준다 해서 조연제입니다. 예, 산소가 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산소가 타죠. 산소가 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는데 원자량 40이요. 불활성 가스입니다. 약 1% 존재하고 반응성이 없는 불활성이 있대요. 그래서 용접할 때 알로곤 가스로 마시죠. 그게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조절하는 거죠. 네, 아르곤 갖고 조절을 합니다. 네, 용접하면서. 그래서 수화가스로 또 사용하고요. 네. 나트륨이 있는데요. 나트륨 원자량이 있어 알칼리 금속이 나트륨 은백색이면 나트륨을 실제 여러분들은 나트륨 그걸 보기가 좀 힘들 거예요. 우리 염화 나트륨이랑 소금을 봤을 때 그 색깔이 그냥 흰색인데요. 나트륨 실제 금속입니다. 금속이 저기 어디 석유 속에다 이렇게 보관해서 하는데요. 실제 나트륨을 보면은 잘라보면요 엄청 은백색에 굉장히 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쉽게 산화하고 물과 격렬히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속에 공기가 반응하지 않도록 기름 속에 보관합니다. 보통 석유 속에다 많이 보관하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원자량 24.3 있고요. 그다음에 백색광 방출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화재 물과 격렬히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D급 소화약제가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원소가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 원자량 35.5 할로겐적 비금속 원소입니다. 연녹색의 독성 기체로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집니다. 산화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을 합니다. 자연 상태는 Cl2 형태로 존재하고요. 염화 나트륨이나 염산에는 다양한 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염화 나트륨 소금 많이 보죠. 실제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섞여 있죠. 굉장히.
강산하고, 강산하고,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결합하면 생기죠. 그러면은, 원자량, 분자는 아보가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원자량은 아까 좀 설명을 했는데요. 했는데,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요, 월 기준 아니면,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인데,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어요.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에, 탄소 10일, 질량 12대, 12 있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원자량 할 때는요. 그거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합니다. 상대적인 값. 탄소 12걸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요. 어머는 산소 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잘못된 겁니다. 16분의 10이죠. 예. 산소에 비해서 산소는 16분의 12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탄소가 실제 자연계에 동위원소가 있어가지고 평균값은 12.01이에요. 12.01인데 우리 탄소 12걸로 돼 있는 걸 갖다가 해서 기준을 삼는다고 그랬죠. 동위원소가 조금 있습니다. 중성자가 하나 더 붙는다 해가지고 13이 생기는 거죠. 또 우리 분자량은요. 분자로 이루어진 각 원자의 원자량을 모두 합한 값을 분자량입니다. 그래서 물을 보면요. 물을 보면 H2O죠. H2O면은 그 분자량은 1 곱하기 2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18이 됩니다. 좀 어렵나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모두 상대적인 질량이잖아요. 아까 탄소 12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인 질량인데요. 그래서 실제 질량을 갖다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가 가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설을 제시했냐?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같은 수의 분자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22.4리터 안에는 6.0222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6.02 10의 23승이요. 이 들어있는 게 우리 이 1몰로 해서 그때 분자량이 우리 원소기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가설을 세웠고요. 그 가설이 나중에 이제 과학계에서 그걸로 하자 해서 입증해서 한 거죠. 그래서 1몰이라고 해서 1몰로 하면은 그냥 우리 분자량 합친 거예요, 그냥. 분자량이 그램을, 원자량이랑 분자량 때 그램을 그냥 넣으면 그냥 1몰의 그램이에요. 1몰의 수소 원자는 1g이고요. 1몰의 물 분자는 18g. 1몰의 산소 분자는 32g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보가드로의 아보가드로 법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 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잘 들어맞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이제 그거하고 결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요. 아이디얼 가스죠. 실제 기체의 복잡한 거동을 이론적으로 단순화해 기체 법칙을 쉽게 설명할수록 비슷도록 맞는 가상 기체 모델입니다. 그래서 분자 자체의 부피는 없고 분자 간의 인력 반발력도 없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 분자 자체 부피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해가 틀립니다. 그래서 고압 저온 조건에서 이상기체 모델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틀리다는 거면 그렇지만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실제 기체를 비교해보면요. 이상기체는 질량은 있으나 부피가 없어요. 실제 기체는 질량과 부피가 있죠. 분자 간의 인력도 없어요.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는 존재하고요. 고압 저온 상태, 액화 또는 응고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실제 고압 저온 상태는 액화나 응고가 되죠. 0K에서 마이너스 23.15도 지정하고 0K에서 기체 상태를 유지한다는 조건인데요. 실제 기체는 응고돼서 고체가 됩니다. 보일-사르르 법칙을 완전히 적용하죠. 보일-사르르 법칙, PV는 NRT 갖고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실제는 근사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상지 상태 방정을 볼까요? 우리 PV는 NRT요. 예, PV는 NRT입니다. 그럴 때 압력은 ATM으로 표현하고요. 부피는 리터로 표현하고요. 이때 N이 기체 상수인데요. 기체 상수인데 리터나 ATM으로 할 때 0.0821이 되고요. 그다음에 SI 단위로 할 때는 그러니까 파스칼, 메타의 삼승으로 할 때는 8.314 줄 퍼 몰 K로 됩니다. 예. 그때 피부의 NRT 때 T는 절대 온도예요. 예, 절대 온도, 켈빈 온도죠. 예. 그렇게 적용하면 딱 이산화탄소 상태 방정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것도 꼭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기체하고 액체하고 온도가 증가됐을 때 점도가 좀 틀려요. 기체는요, 온도가 증가하면은요, 분자의 열 운동이 증가해서 점도가 증가합니다. 충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도가 증가하는데요. 액체는 틀려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안에 상호작용이 약화돼서 움직임이 증가하면서 점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액체는 온도가 올라오면은 묽어지죠. 끈적끈적한 게 묽어집니다, 되게. 그렇지만은 기체는 점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체 기체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예, 벗어나요. 벗어나서 그런 오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반대 발수 식이 있고요. 이런 식이 있는데 또 보장한 건데 실제 모든 기체나 이런 것들은요. 실제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실제 데이터 시트가 있어요. 실험에 의한 데이터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문제 발수식에서 쓸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화학 반응식하고 계수 맞추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화학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예. 화학 반응식을 쭉 하죠. 화학 반응식을 해놓고 계수가 어떻게 맞추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 핵심 원칙은 질량보존의 법칙입니다. 앞하고 뒤하고 같은 반응 전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메테인 염소, 옛날엔 메탄이라고 했는데 지금 메테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CH4, 그다음에 2O2는 CO2 플러스 2H2O. 보면은, 산소만 보면은 반응 측에서 하나잖아요. 하나 있고, 생성 측도 하나가 있죠.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맞는지를 보면 돼요. 수소가 4개 있죠. 이렇게 이쪽도 4개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숫자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개수 맞추기 당에 각 원소별 원자 수를 세기를 하고요. 일단은 원소부터 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CO2나 O2나 수소는 마지막에 조정을 합니다. 분수가 나오면요, 전체 2배나 이렇게, 3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죠. 정수화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맞는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반응을 보면요, 수소는 H2로 존재하고, 산소는 O2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개수 맞추기 전에 보면요, 두 개는 맞잖아요. 근데 산소가 보면 앞에는 2개고 뒤에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고 2를 넣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최소 공비수로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CH3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산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2A죠? 네. 산소가 하나, 둘, 2개네요. 여기 앞에가 2개니까 2A고요. 뒤에 가면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래서 2A는 C가 되고, 수소를 하면 앞에가 여기 앞자리가 6개예요. A가. 3개에다가, 2개에다가 하나니까 6개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H2에 ED 해서, 다음에 O를 보면요. A 쪽을 보면은,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쪽에 2개네요. 2B는, 여기 보면은, EC, 그다음에 D, 이렇게 해갖고, A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C는 2개가 되고, D는 3이 되죠. D는 3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조금 머리가 좀 아프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공식식을 풀어버리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C가 4개. 그러니까 4A는 뒤에 보면은 C죠.
4A는 C, 여기 C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H를 볼까요? 10A, 10A죠. 10A는, 그다음에 ED네요. ED. 그리고 산소를 볼까요? EB는, ED죠. EB는 EC 플러스 D네요. 그래서 A가 1이라고 하면요. A가 1이라면 C는 4가 되고, A가 1이요. D는 5가 되죠. D는 5. D는 5가 되고, 그러면 EB는 C가 4니까 4, 2, 8 플러스 D가 5네요. D가 5. 그러면은 13이 되네요. EB는 그죠? 예. EB는 13이 되죠? 예, 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A는 몇이라고?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C4H10 플러스 D는 뭡니까? 13. D는 2분의 13이 되겠네요. D는 2분의 13은 C가 4 플러스 D가 5. OH2O. 이렇게 되죠. OH2O.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또 2를 곱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풉니다. 어렵나요? 예, 화학 반응식 나오면 좀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죠? 예, 어려웠지만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현 계산의 심리를 쓰는 관계 5번째 시간으로 재현에 필요한 기초 화학을 배워봤습니다. 재현 설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미리 책을 사서 분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